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섭입니다. 네, 조은성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모인 이유가 많은 분들을 저희가 오피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갤러리에 모시고 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핫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엔사 부지의 대지 면적 한 13,500평 정도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미국 무대가 쓴 대지인데 약 110년 만에 공개되는 부지예요. 거기에 오피스텔 4개 동, 아파트 5개 동, 그리고 로즈우드 호텔 경우는 호텔 동과 오피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 단지인데 아파트를 많이 물어보시지만 아파트는 일단 선임대 후분양으로 뒤후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 오늘 청약을 하는 것은 이제 4개 동에 775개실 오피스텔 더 파크 스위트 청약일입니다. 네. 많이 주목하시는 게 이제 단지 내 로즈우드 호텔이 50년 계약으로 직영 운영으로 들어온다는 것과 신세계 백화점이 계약을 했죠. 10년 계약을 해서 약 10,000평이 넘는 상업 그 지역을 신세계 백화점이 전부 다 직접 MD 구성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전면부에는 이제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고 GNSC 마켓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이제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좀 후에 보셔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추구하는 방향이 한국의 록봉기잖아요. 네. 명품도 있고 중저가 브랜드도 있고 좀 단지가 워낙 커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개용지 로드를 따라서 되게 핫플레이스가 된 다음에 누가 봐도 저 건물은 엄청 비싼 거로 알게 되거든요. 록봉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호불호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공지는 어쨌든 외부인들한테 출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고가의 주거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이제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보안적인 문제나 아니면 소음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운영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좀 봐야 될 문제고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첫날 VVIP 투어부터 이제 어제 직전까지도 계속 고객들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용산공원을 전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4군입니다. 네. A동 전면부에 전용으로 한 30평형대가 거의 4군으로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1군, 3군 순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만 보면 그냥 턱 앞에 이것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H 비슷한 모양 알고 봤더니 이게 A동이고 그 안으로 B동, C동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저도 첫날부터 갔다 오면서 제 고객님들 반응은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다. 확실히 좀 그런 거였고 저도 첫날 봤을 때 모델하우스 느낌은 굉장했어요. 그 유닛 말고 전체적인 그 돌아가는 롤의 시스템 자체가 기획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엔드 모델하우스를 다니면서 좋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네.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시작된다면 영상 그런 시스템, 더 펠리스 칠산 나무 모형도 그리고 큰 모형도가 또 2개나 또 배치가 돼서 웅장함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트를 보게 되는 그 과정들이 되게 굉장히 괜찮았고 마지막쯤에 제가 다시 관람했을 때는 유니트만 또 관점으로 보면 이게 완전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유니트만 봤을 때는 또 그런 의아함 고객님 성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고객님이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도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금액에 대한. 왜냐면 아파트가 아니고 또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랑 대화를 할 때 대리석 했잖아 이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또 하면서 돌아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완전 넘사벽이니까 악성 댓글들 상당히 2억이 맞냐 막 이런 것들이 많긴 하는데 또 넘사벽인 분들 100억대가 아닌 진짜 더 넘어서는 있어서는 또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또 이걸로 평가되는 것 같아서 이제 조은성 대표님이랑 저랑 고객 타겟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좀 비싸다. 이 가격이 맞냐. 그러니까 루시아를 좀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게 루시아 같은 경우도 되게 내장재로 비싸게 많이 발라놨잖아요. 이런 가죽, 대리석 우리가 흔히 알던 강남의
내장재로 쇼부 보던 그 시절. 저희가 지금 갤러리에 대해서 보고 온 다음에 리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갤러리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이 청약일이기 때문에 청약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못 보신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청약을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22일, 그러니까 즉 선착순 계약 이후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갤러리를 갔다 온 다음에 그 갤러리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우선 저의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손님군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리고 느껴지는 감도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손님분의 성향대가 완전히 정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시는 쪽,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너무 비싸다, 이런 쪽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격은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격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 고객들도 뭐 기업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한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루시아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뭐 갖춰져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제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준 거고, 보여줄 게 없어서. 그렇죠. 여기를 이제 재청약을 하시는 고객들은 인테리어보다는 단지 전체로 평가를 하시는 거지, 어차피 그분들은 들어와서 그냥 본인이 다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하시고 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면 구조나 이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를 들면 라인원 한남을 이어서 시세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가치 평가를 두시는 거지, 인테리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쪽은 그거였어요. 이제 아파트라는 명칭이 아니라 이제 스위트지만 또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걸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제 레지던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아직도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컸던 거는 강남의 하이오피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과정이 좀 있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원베이드가 됐든 뭐 다른 것들은 인테리어, 뭐 해외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인테리어에 그렇게 힘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성으로 오피스텔인데 과연 우리가 늘 바라는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과정 같아요. 저는 한 대표가 얘기했던 거 비교군이 다른 게, 지금 강남에 미분양 또는 지금 좀 임차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그니엘이랑 좀 비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서비스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는 구성도 그렇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그니엘을 비교하셔서 이게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겠다,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좋죠. 시그니엘이 이제 장점은 이제 그 호텔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시는 거, 네. 뭐 그 계란이 하나에 22,000원 사악한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안, 그리고 단지에 대한 그 랜드마크 성,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손님들도 용산이 좋아질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 이제 반박하지는 않으세요. 용산에 대한 반박하지는 않으신데, 이제 내가 이 가격이 뭐랄까,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서 내가 이 가격을 지불하기에 좀 약간 저항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가 좀 많이 느껴지셨고, 제 고객님들 성향은 저는 청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살게요여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죠라고는 설득을 했었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았어요. 호재스 때 많이 느꼈던 거고, 자산가분들은 뭐 청약을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청약 통장이 있는지도. 근데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희가 하이엔드 쪽에 있으면서도 파크사이드에 이제 고객 문의를 받으면서 아예 더 상류층이 이걸 좀 느낄 수 있어서요. 갤러리를 처음 방문하신 회장님 부부도 있으셨거든요. 되게 재밌다고 하시면서 부모팀까지 같이 대동을 해서. 근데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다. 아파트는 나오면 무조건 할 건데 어차피 단지 안에 들어가니 한번 보자 하고 오셨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거 법인으로 하나 더 괜찮겠다, 뭐 내 개인 공간을 쓰든 뭐 사무 용도 아니면 또는 자녀분 명의로, 맞아요. 뭐 이런 고객들이 의외로 반응이 많아서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착순까지 계약률이 10%가 될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저희도 이제 보수적으로 워낙 가격대가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다 똑같아. 오셨던 분들 치고 비싸다라고는 했지만 다 만족하고 돌아가셨고 아파트를 보셨는데 요거 하나 해놓으면 괜찮겠네. 이제 네.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뭐 자식이나 아니면 법인으로 이거는 있으면 이용하면 되겠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로즈우드라든지 그 이런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게 갖고 놓으면 갖고 있긴 괜찮겠네라고 하고 돌아가시긴 했었거든요.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내에는 이런 단지 구성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봐서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런 반응들을 종합해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넓은 대지 면적에 주어지는 앞에 있는 그런 용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제반 시설 기반으로 한 모든 컨시어지 서비스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단지 구성도 그렇고 가격대를 떠나서 대신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접근성에 대한 보수적인 느낌 때문에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종합적인 반응은 어쨌든 귀결되는 거는 보고 오신 분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 이렇게 조금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청약 후에 진행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조금 두 분이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서 제 채널에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계약 기간의 계약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이엔드 주택 이제 포제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포제스를 예를 들자면 정계약 때 전체 호실이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선착순 때 다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 40% 정도 맞춰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워낙 고가의 이제 주거 상품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첨하는 이 청약에서 당첨돼서 정계약까지 진행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선착순에서 내가 원하는 층, 내가 원하는 타입이 나왔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퍼센티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선착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저는 좀 비슷한 예를 좀 들게 아크로 여의도원이 호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거기도 청약 때는 생각보단 청약이 좀 나왔는데 정계약률은 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며칠 사이에. 근데 그 날부터 선착순으로 쭉쭉쭉쭉 좋은 호실들이 쭉 나갔고 그 이후에 사부작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결국 그 많은 호실들이 결국은 다 소화가 돼가는 지금 한두 개 남았을까?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도 조금은 금액대도 조금 있고 그리고 좋은 호실들은 당연히 먼저 나갈 것이고 사람들 보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간값의 호실들 그런 호실들을 점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여기도 저렴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막 와 하고 빵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하신 분, 아까 김 대표가 얘기했지만, 지금 단지에 대한 희소성, 단지에 대한 구성에 초점을 두신 분도 있지만, 옆에 한남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 한남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향후의 가치, 그리고 용산공원도 뭐 한 5년 더 걸리긴 하겠지만, 용산공원도 있고, 지금 수성부부지도 있고, 캠핑 자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파크사이드가 시행사가 평당 7,400만 원 정도 이거 매입을 했어요. 수성부부지는 아직 입찰 계획도 없긴 하지만, 언론 기사나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입찰 가격이 지금 더 파크사이드의 2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부지가 훨씬 더 예쁩니다. 땅 대지도 약 파크사이드 1.9배 정도 되고 반듯한 모양의 입지적으로 자리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2배 이상의 입찰이 되면 시행사 측에서 상품성이 나오려면 분양가에 한 3억 이상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들이 크라운호텔도 앞두고 있죠. 크라운호텔도 지금 평당 3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분양가들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한남구역이 다 재개발이 되고 용산까지 그리고 정비창부지까지 다 가게 된다면 향후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집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평당가가 1억 8천부터 시작을 해서 펜트까지 하면은 한 3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집공고문을 떴을 때 사람들이 다 비싸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올 정비창부지라든지 수성부부지라든지 에테르노 3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준공이 될 때쯤에는 또 그때가 좋았지, 그때 살 걸 분명히 100% 나올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이엔드의 미분양은 일반적인 미분양과는 다르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 같아요. 청약홈에서 이거를 내 돈을 뭐 몇십억을 주고 사는 건데, 청약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승부가 판가름이 난다? 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에서 판가름이 많이 날 거라고 보이고. 댓글 많이 달릴 겁니다. 저 박사에도 망했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100%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댓글 다는 분들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파크사이드 못 사시는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긴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포제스 때 그랬잖아요. 네. 포제스가 이제 평당 1억에 무슨 뭐 광진구 1억 아파트냐 이랬는데 결국은 이것조차 없어서 이런 상황이 나고 뭐 전매 뭐 피까지 프리미엄을 붙는 그런 상황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나올 것들이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일반 아파트라고 좀 할 수 있는 고급, 안전 고급보다는 고급으로 고급화 아파트. 고급화되는 반포 일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성수동 정비 이제 1, 2, 3, 4 주구도 고급화로 나오게 되면 평당 2억 가까이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네, 동선입니다. 네, 여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보다 오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잠깐만 받으시면 계속 이야기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 3일 전인가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네. 그분께서는 이거 청약으로 해서 당첨이 좋은 곳이 되면은 뭐 RR이라고 하죠. 거기 되면은 혹시 전매가 가능하냐, 투자 해보셨냐, 안 해보셨다. 그러길래 전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핫하고 이슈가 많이 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627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되고, 또 용산이라는 특정 토호가 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럼 대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이제 분양권이다 보니까 10%로 계약을 하시고 중도금에서 이제 무이자가 적용이 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맞아요. 하이엔드에서는 무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이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무이자를 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시게 되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왜냐면 다음에 규제가 더 나온다고 하니까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가 늘 그렇듯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다른 대출을 또 찾거나 아니면 다른 게 또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좀 풀어준다거나 그 어떤 유동성은 계속 지금 대출을 부동산 때문에 대출은 잠기는 하지만 결국은 또 유동성은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출이 쉽지는 않은 건 맞으나 또 다른 방법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출 규제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 일단 용산 파크사이드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출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우신 분께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대출을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물론 갤러리에 가시면 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실 텐데, 저희가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가 토어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LTV는 40%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LTV 40%에 뭐 사표 대출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40% 정도 크게 레버리지를 이용하셔도 이 40% 정도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2년 뒤에 입주잖아요, 어차피. 그럼 2년 뒤에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릴 수도 있고 더 잠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규제가 더 심해진다, 그럼 부동산을 이제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가치는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또 대출이 은행에서 보는 감정평가를 봤을 때 감정평가가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을 한다면 뭐 사실 있는 분들이 하지만 그래도 대출은 조금 이용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돈이 지금 계속 녹아내리니까. 그때쯤에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갤러리나 이 스위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기 때문에 좀 총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느끼신 점들을.
일단 저는 희소성 있는 상품이 나왔다. 가격은 일반인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가격대긴 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그 누군가는 수요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완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775개월째 되게 많아 보이지만 용산공원을 바라보거나 이제 단지 내 일부 타입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에 선택할 수 있는 호시는 많지 않다. 그리고 경쟁력이 좀 심할 것 같다. 그 이후에 이제 후순위에 있는 타입이나 방향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조금 소화가 될 것 같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종합을 해보자면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결국엔 성공을 할 건데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용산 파크사이드 스위트 말고도 주변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정비청 부지, 수성부 부지, 엊그저께 또 기사가 났죠. 용산 개발 복합사업 그게 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용산에 대한 값어치는 상승할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실히 정확하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더 파크 사이트의 성공 여부는 이 더 파크 스위트가 아니라 아파트의 계약률에 따라서 이 단지가 성공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에 좀 승패가 갈릴 것 같긴 한데 거기 플러스 단지의 성공을 보려면 로즈우드에서 얼만큼 잘하느냐. 로즈우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이게 단지 이제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직영 운영을 할 거고, 로즈우드 호텔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호텔 리조트 순위에서 전체 9위입니다. 그리고 방콕 로즈우드가 3위였죠. 22년에 이탈리아 로즈우드 호텔이 전체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호텔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뭐 윈덤이나 많이 아시는 그런 메리어트 계열만큼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도시에 맞는 서비스를 잘 맞춰서 차별해서 한다는 거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지 저도 되게 좀 기대가 되는 중에 하나입니다. 또 50년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로즈우드 호텔 아예 자체가 들어와서 컨시어지나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지의 성패가 조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게 예상 범위 아니냐 아니면 예상을 벗어난 범위 아니냐에 따라서 요 가치는 그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들만 구성이 될 거고, 선임대 방식은 기존의 브라이튼 여의도처럼 이제 4년 임대가 없어졌고 10년 장기 임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분양가 이제 전환받는 분양가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시행사가 머리가 아플 건데 10년 후입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장기적인 10년 후에 분양가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연단 한 5% 상승률이 뭐 저희가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간 5% 정도의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차마다 이렇게 분양가 상승을 해서 이제 안내문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시행사가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물론 그 중간에도 특이한 상황에서 분양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인원 한남이나 덜처럼.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거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리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반응은 얼마가 나오든 그렇죠. 뭐 300억이 나오든 뭐 700억이 나오든 700억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평당 한 2억 5천 이상, 2억 5천에서 3억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특별한 평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오늘 용산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15일 청약 2일이고요. 당첨자 발표가 18일 나고요. 그 다음에 20일, 21일 날 정당 계약이라고 22일에 선착순으로 비공개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갤러리 방문 같이 동행을 해드려서 설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을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